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허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주식과 운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어니님 실전 영상 1억 매매하는 거 이런 거 막 올리니까는 댓글이 달리는 가운데 야, 이거 운이네. 뭐 이렇게 뭐 운으로 수익 냈네. 막 이런 얘기 막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굳이 어니님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냈다라고 하면 이제 뭐 운으로 벌었다 이렇게들 생각 많이 하시고, 때로는 이제 운으로 벌었는데 나 본인이 실력인 줄 알고 착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식이란 걸 얘기할 때 이 운이라는 거를 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오늘 좀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과거 영상에서 아마 그 다음에 제가 후속 피드백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억 매매 갭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운적인 요소 존재합니다. 갭이 그만큼 뜰 거고 그럴 상황이었고, 이 부분을 제가 예측하고 예견하고 들어갔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적인 요소는 분명히 인정을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면, 언니님이 실전 매매를 했을 때 오버나잇을 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막 갭상승을 해서 10몇 프로 뛰어가지고 막 거기서 막 수익을 크게 갑자기 내버리고 막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네.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영상을 이제 올리니까는 이건 뭐 운으로 매매한 걸 뭘 배우라고 올린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그 갭상승을 하고 그런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스무스하게 제 스타일로 갔었으면 그게 갭이 안 뜨고 그냥 파동을 주고서 그 안에서 끝냈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도의 차이는 운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음새 이어지는 결은 운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와 유사한 매매, 닮은 매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임팩트 있게 보여지느냐, 요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운적인 요소들은 항상 섞여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 자체가 그런 부분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거든요. 이미 나와 있지 않은 호재가 갑자기 발생했다. 운적인 요소 맞잖아요. 그렇죠.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겠죠. 내가 이제 어떤 종목을 이제 뭐 매수를 하고 공략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뭔가 뭐 요소가 튀어나와서 네. 뭐 호재를 맞는다던가 그런 운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좋은 운 말고 나쁜 운도 존재하죠. 변수라 말하고 악재 맞는 거죠. 네네. 그런 상황을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그 악재 요소가 뭐가 나올 거야를 예측은 하지 못하지만 악재 상황을 컨트롤은 할 수 있잖아요. 컨트롤을 한다는 게 뭘까요? 악재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건 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악재 나와도 충분히 균형 다시 잡아가고 리밸런싱 하면서 균형 맞춰가면서 극복할 수 있다. 악재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물론 웬만한 악재들 다 커버됩니다. 매매를 하면서. 악재를 맞은 이후에 대응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컨트롤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쭉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매매를 꾸준하게 오래 하다 보면은 행운도 찾아오고 불운도 찾아옵니다. 플러스적인 운도 찾아오고 마이너스적인 운도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행운은 다 피해가고 불운만 맞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운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게 되면은 행동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행위에 일관성이 있으면은 불운도 찾아오고 행운도 찾아옵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확률로 길게 놓고 보게 되면은 그냥 제로섬에 가까워요. 플러스 확률과 마이너스 확률. 마이너스 확률이 조금 더 크려나? 악재가 더 많으니까. 뭐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언제든 행운과 불운은 수시로 들락날락 거린다. 운적인 요소에 투자 활동이 되게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행운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황과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클럽에서 네. 했던 매매에서 네. 좀 되게 특이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하다 보면은 좀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를 맞는 상황들이 있는데, 네.
클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종목을 핸들링해서 매수를 하고 매집을 하고 그렇게 이어가는 와중에 빌드업을 해 나가는 와중에 네. 정말 예상치 못한 뭐 테마랑 엮여서 갑자기 뭐 급상승을 해가지고 네. 뭐 수익을 크게 내고 나오게 된다던가 뭐 이런 일들도 있고. 맞습니다. 뭐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게 되면은 뭐 어떤 종목을 지속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매집을 시작할 때는 나오지도 않은 영화랑 이슈가 섞여가지고 나중에 큰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그 테마에 섞이게 된 거는 운이 맞죠. 그 영화 나오기도 전에 제가 그 영화랑 테마에 엮일 거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운을 가지고 네. 야 이거 봐라 뭐 이 클럽의 매매가 운에 의존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네. 그건 좀 너무 억지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에는 그러면 그놈의 운은 왜 항상 저희한테 오는 걸까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네, 운을 타고났어? 아니에요. 전혀 운을 타고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행운적인 요소가 부각이 돼서 그러지 반대로 불운적인 요소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영화에 엮였던 그 종목도 그렇게 엮이기 전까지는 불운했었죠. 어려운 흐름을 이어갔었고. 네. 그래서 행운과 불운은 뭐 결국에는 되게 큰 영향력을 차지하진 않는다. 그냥 더 좋은 상황을 만드느냐 아니면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드느냐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된다. 하지만 일관되게 행위를 이어나가게 되면은 그 안에 행운도 담기고 불운도 담기는 거다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비단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운을 끌어당기게끔 보이는, 그러니까 운이 내 편이 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게 정말 중요하죠. 운이 내 편이 될 때까지 버티는 힘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 버티려면은 그 사업과 주식이 뭐 버틸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야지 행운도 오고 불운도 오거든요.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럴 거예요. 불운적 요소에서 이미 나가 떨어져서 행운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행운은 피해가고 불운만 다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럼 이 또한 운이냐 이렇게 치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 운 아닙니다. 본인이 행운을 받을 수 없는 구조를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계좌 운영 구조를. 이 운영, 매니지먼트적인 요소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행운이 기가 막히게 비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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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인가 봐. 행운이 다 비껴가. 이렇게 한탄하면서 소주 한 잔 딱 하시면은 마음은 편하실지 몰라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짜임새 구조가 틀어져 있구나를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접근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인 거죠. 뭐 상당수. 뭐 그게 접근 방식일 수도 있고 관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 방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본인이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만들어지고 있는 결과물이 무언가 불균형 요소가 있어서 행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쪽 문이 닫혀 있는 거죠. 그럼 그쪽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열어준다는 거는 가장 단순하게 말하게 되면은 홍길동이란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홍길동에 호재가 끼는 상황에 내가 그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운영 자체를 절대 보유하고 있지 않겠어로 하게 되면 어떻게 호재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운적인 요소에 대해서 아, 운이야 아니야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어떤 운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조를 어떻게 짜던 간에 불운은 피해가진 못해요. 어차피 맞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짧은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매하자마자 불운적인 요소는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신기하게 매매하자마자 그러니까 행운적 요소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주식시장에 뭐 악재 요소가 더 많아서 그런 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좋은 이슈 호재가 나오게 되면은 행운이 오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쫓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끝나고 난 직후일 때가 더 많은 거고 확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 요소를 더 많이 맞이하게 되는 시장의 구조인 거고요. 투자와 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행운도
내 편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불운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가 될까요? 그렇죠.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불운을 통제하고 관리할 줄 알아야 행운이 머무를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불운은 무조건 피해가야 돼.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불운을 피해가야 되는데 행운만 다 피하고 피해간다고 피한 불운은 맞이하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운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운적인 요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운이란 거는 예측 범주를 벗어난 어떤 특정 이슈잖아요. 좋은 거면 행운이고 나쁜 거면 불운인 거죠. 자, 이미 예측 범주를 벗어나 있는 건데 그거를 피해가려고 하게 되면은 피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사실은 되게 끝도 없어요. 그리고 약간은 좀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안 하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가 그래도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면서 마무리를 하자면, 본인이 하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을 봤을 때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운에 집중해서 보는 것 자체가 좀 소모적인 것 같아요. 나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운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는 애초에 뭔가 좀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그 운이 오기까지의 과정이 어땠나를 보는 게 더 맞다는 거죠. 올바른 과정을 가는 과정에서 뭐 악운이 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악운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통제하고 위기를 극복하는가, 그 과정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 뭐 행운이 왔을 때 그 행운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근데 그 대처가 뭐 결과적으로 되게 최선의 선택이었냐, 결과적으로 뭐 안 좋았냐, 이런 걸 떠나서 그 과정이 합리적이었느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는 그 과정에 집중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면서 뭐 클럽에서 하시면서도 많이 실수하시는 게 그런 그 결과론적인 운에 좀 감정이 휘둘리고 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일단 그거부터 조금 약간 좀 방향성을 좀 틀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이제 클럽에서도 저희 매매했었던 거 최근이죠. 최근 이슈인데 시간의 뭐 상한가 또는 시간의 상한가에 준하게 굉장히 큰 상승을 맞이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럼 운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그거 알고 했어? 어떻게 알고 해요? 시간의 상한가 같다는 거는 장 마감 이후에 특정 호재가 떴던가 아니면 어떠한 이슈가 발생한 건데 운적인 요소가 있죠. 그런 시점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낼 수 있었을까를 보게 되면은 이게 그러면 무조건 호재적인 것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에요. 그 전에 그 해당 종목의 상황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공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행운적인 요소, 불운적인 요소는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매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행운도 오고 불운도 오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 매매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유리했었는데도 불리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불리할 것 같았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로 끝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예상했었던 대로 끝나기도 하고요. 이게 다 섞여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적인 요소에 운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시고, 그리고 실제로 주식 투자란,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란 기본적으로 예측 범주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고, 거기서 플러스 행운적인 요소, 불운적인 요소가 겹쳐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추가 대응을 해나가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런 영상을 올리면은 댓글 하나하나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 그런 거 없습니다. 안 좋은 댓글이든 좋은 댓글이든 그런 댓글에 일희일비한다기보다는 단지 신경을 쓰이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하실까? 대중들의 생각이 왜 이럴까? 이렇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닐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은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캐치를 해서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는,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카페가 있죠. 네이버 카페, 주식베이더 공유 카페. 저희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카페 오셔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시고 매매지도 공유하시면서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면 좋겠고, 거기 카페에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 공지도 있습니다. 클럽에 오시면은 어니님의 매매를 그대로 배우면서 어니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을 동료로 삼고 스승으로 삼고 하면서 5년 10년이 지나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주식의 세계를 정말 빠르고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뭐 저희 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셔서 그 일원이 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고요. 저희는 다음에 보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